일반 이야기는 싫어. 작년 여름 바닷가에서. 이 일은 제가 작년 포항 공공해수욕장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전에 해수욕장에서 친한 형님분들이 장사를 하셔서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제트스키, 민박, 튜브, 해변 단란 등 여러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하는 건 낮에는 튜브 대여, 밤에는 해변 단란 서빙 등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하루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고생하고 밤에는 잠도 잘 못자고 서빙하고 정신없이 일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보니 어느덧 폐장이 다가오더군요. 태풍이 심해 장사도 잘 안되고 그래서 피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저랑 형님 한 분은 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민박에서 지내며 술로 날 지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민박은 오래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카운터방과 큰 방 2개, 건너편에 작은 방 7개 정도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작은 방 쪽에 저희 형님 한 분이 술을 드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카운터방에서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읽다가 보니 어느덧 새벽 2시쯤이 되더군요. 카운터방에 큰 베란다 같은 창문이 있습니다. 백사장과 도로가 보이네. 그래서 아침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잠에 깰까봐 커튼을 쳤습니다. 방문도 잠그고요. 그렇게 자려고 불 끄고 누워있는데 3분 후에 핸드폰 진동 소리가 작게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냥 전 형님 핸드폰 진동 소리가 알람벨 소리인가 해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10분이 넘게 계속 들려오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리나. 10분 동안이나 형님이 안 끄고 계신지는 않을 건데 워낙 예민한 형님이시라 좀 시끄럽다 싶으면 바로 깨시는 형님인데 그냥 무시하려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꼬르륵거리면서 아파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전에 손님 중에 우리 화장실 지붕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6살에서 7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지붕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를 본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타 민박에서 소문을 내서 손님도 많이 뺏어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민박 주인과 말싸움도 많이 났고요. 근데 전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안 믿고 지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니 갑자기 무서워져서 화장실에 거의 약간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겁이 많은 편은 아닌데 폐장하고 나서 사람들도 없고 뱃소리도 신경 쓰이고 하지만 너무 배가 아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랜턴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직도 뱃소리가 형님 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배가 너무 아파 볼일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면서 지도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방에 가려고 하니까 형님 방에서 형님 말고 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동 소리는 더 이상 안 들리고 여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저 형님이 여자를 불러서 주무신지 알고 그냥 방으로 가서 문 잠그고 누웠습니다. 방에 누워 어떤 여자가 와서 자는가, 나도 여자랑 자고 싶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 아십니까?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번쩍 눈이 뜨일 때 저는 창문 반대로 누워있는데 창가 쪽에서 뭔가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서 창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창문 건너편에 뭔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사람 허벅지에서부터 상반신이 다 보이는 창문인데 그 창문 건너편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귀신이라는 느껴지는 물체. 그 형체는 할아버지 모습인데 새마을 마크가 있는 모자에 할아버지들이 자주 입으시는 베이지색 체크 무늬 점퍼, 하에는 녹색 추리니, 손에는 지팡이, 얼굴과 목이 보였는데 색깔은 시퍼런 멍이 든 색깔, 시체에서나 볼 듯한 색깔. 거기에 얼굴에는 눈알이 없었습니다. 전 누운 채로 기절을 했고요. 시간이 좀 흘렀을까 전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야! 다시 멍하니 창문을 봤습니다. 커튼이 확 걷어져 있고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일단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형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대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마! 괜찮냐? 미안하다. 회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많이 놀랬지? 이러시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어떻게 가셨어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형님이 카운터 쪽으로 귀신이 가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했다면서 나도 꼬마 귀신 때문에 못 일어나서 그랬다는 둥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들만 하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면서 방에 들어오셔서는 귀신이 꼭 할 말을 하셨습니다. 형님 자신은 귀신을 잘 본다고 끼가 좀 있다고, 고모님 무당이, 할아버지는 박수를 하셨다고, 아무튼 그런 집안이라고 자기는 신내림 거부하고 힘들게 산다고. 아무튼 다시 말을 하자면 형님이 자고 있는데 방에서 핸드폰 조명이 계속 켜졌답니다. 폰 밖에 버튼을 누르면 액정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 말입니다. 그게 계속 그랬답니다. 문자 온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는 척하고 실눈을 떠보니까 어떤 여자 꼬마애가 핸드폰을 장난치고 있더랍니다. 나중에는 진동소리까지 켜는 장난을 치더랍니다. 형님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꼬마애가 나중에 자기 팔이 눕더랍니다. 그렇게 아침에 뜰 때까지 누워있었답니다. 근데 자기 방 창문 앞쪽에 또 다른 귀신이 카운터 방 쪽으로 가더랍니다. 형님은 제가 그 귀신 보고 심장마비로 죽을 줄 알았답니다. 근데 형님은 귀신이 누워있어서 가위 때문에 몸을 움직일 꿈쩍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도와주셨다고.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패닉에 빠졌습니다. 방 안 창문을 잠그고 커튼도 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커튼은 걷어져 있고 할아버지 귀신도 보고 무서워서 형님한테 오늘부로 집에서 자겠다고 가게 정리하고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낮에 정리를 다 하고 저녁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10시까지 빡시게 마무리하고 콜택시 불러가 가려고 하니까 형님이 집까지 태워주신다 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타고 이제 끝이다 하고 생각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쪽에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빨리 가자 조르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형님은 알겠다며 시동을 걸고 출발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형님은 겁 많은 놈이라고 놀리시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저에게 말 건넸습니다. 야, 봤나? 에? 뭘요? 뭘 봐요, 형님? 야, 아니다. 뭐 봤으면 됐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 형님 보고 장난하지 말라며 또 앙탈 부렸습니다. 저희가 가는 도로가 해변 도로였습니다. 꼬불꼬불하고 바다가 보이고 바위도 많이 보이고 아무튼 해변 도로로 가고 있는데 또 형님이 야, 또 못 봤나?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요? 하니까 여자 꼬마가 도로가 가다 꺾이는 길마다 서 있다는 겁니다. 코너 꺾으면 서 있고 또 꺾으면 또 서 있고 저 못 봤는데 계속 서 있더랍니다. 전 또 기절을 했고 형님은 제 앞에서 절 깨우셨습니다. 집에 다 왔다고.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차에서 쉬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전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 실화로 사실 그대로고요. 올해도 해수욕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또 볼까봐.